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올해의 하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와 부진한 국내 증시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연말 랠리에 대한 쏠림 현상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희 코너 함께 해주시고요. 까치 랠리까지 살펴볼 수 있을까? 네, 까치 랠리는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까치가 네, 미국에도 있나요? 예, 관심 궁금하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1월에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낸 S&P 500지수와 다우지수, 12월의 첫 거래일은 거의 다 또 나스닥까지 네, 사상 최고가를 그렇습니다. 나타내면서 미증시는 그야말로 환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12월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다. 네,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앞에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내년도 EPS 그로스가 한 올해에 한 9% 10% S&P 500 기준으로 성장에 대비해서 내년에 EPS 성장이 올해보다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아니고 한 13% 또는 15%까지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면은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그 기대감을 갖고 가겠죠. 근데 그 15%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올해 10%보다 더 넘는 EPS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담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라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려면은 뭐 일단 최소한은 연초 들어가거나 네. 한 분기 지나가거나 또는 이 그 기대감의 어느 일정 부분이 트럼피즘에 대한 기대감이라 하면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리얼리티 체크 진짜 그런가라고 다시 되짚어보는 그 시기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네. 이거는 어렵고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연말 연초에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아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니까 빨라야 1월 20일 전후 늦으면 1분기까지는 기대감이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작정 10% 15% 빨리빨리 올라가면 예. 오버슈팅인데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제 그 개념으로서는 5% 정도는 연말 연초 1월 중후반까지는 더 올라가고 나서나 리얼리티 체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시장이 그러면 미국의 5에서 10%까지는 아니고 5% 이상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는 그럼 5% 정도 따라가느냐 이거잖아요. 네. 12월 1월까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연말이 아니고 1월 그 취임할 때까지는 미국은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나오거나 우리는 기대감이 없는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 전망에 대한 우리는 높아져야 되는데 미국은 낮아져야 되는데 미국이 높아진 기대를 깨트릴 정도의 나쁜 뉴스가 금방 나올 것 같지 않고 우리 낮아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한 이번 달은 당연할 것 같고요. 1월 달도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증시의 그 상승세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적어도 1월 20일 네, 취임할 때까지. 바로 취임까지는 부담 요인이 많지는 않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담보다는 성장과 상향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라가면 이게 오버슈팅인데 그런 것보다는 한 5%의 안정적인 성장을 더 기대합니다. 미증시에 대해서. 근데 국내 증시가 그걸 따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 의문이라는 거네요. 그럼 12월 1월은 당분간 미증시에 집중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야 될 전략으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시는 계속 부담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 엔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부담감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죠. 왜 잠잠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다시 또 복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면서 내년이 1.9% 정도 내려갔죠.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가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예, 우리 내재적으로.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는 우리 대응이 있어야 되죠. 항상 액션에 있으면 리액션이 있잖아요. 액션은 성장이 쉽지 않아요. 그 성장을 완화시켜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요.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를 내리는 것이 성장을 얼마나 올려갈까 이런 얘기인데 금리가 0.25% 정도 내려갔을 때 성장률이 0.07%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금리 내리고 효과가 나중에 일어나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0.5에서 1% 내려간다 칩시다. 그러면 한 0.7% 정도가 금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뒤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에 이렇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 내년에 1.8 내려간 것이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카운터 때 재정 정책을 통해 다시 2% 올라가려는 그 시기는 아마도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뭐가 생기죠? 내후년 바라볼 때 관세 이펙트가 들어오죠.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인한 우리의 간접 피해, 또 우리도 관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내후년도에는 바로 올라온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나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걸 봤을 때는 개별 종목에서의 기술력, 그다음에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AI라든지 뭐 또 K-팝이라든지 K 무슨 컬처 이렇게 돼야 되는데 K-컬처는 좋죠. 트럼피즘에 관계 없으니까. 아니면 유틸리티 통신주는 안정적 괜찮죠. 그래서 유틸리티 통신주, 그다음에 트럼피즘에 관계 없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세이프하고 좀 갈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크리컬 주식, 중국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AI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은 아주 쉽게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엔화 강세가 되면은 더 나쁜 거죠. 이거는 우려인데 아직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엔화가 요번에 살짝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 안 하기를 바라고요. 12월 19일 날 FOMC보다 12월 19일 날 BOJ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때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1월 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약간 제가 12월 1일 통쳐서 말씀드렸을 때 아주 편안하게 갈 가능성은 우리는 쉽지가 않다. 현재 이 정도에서 버티는 정도가 시간 가는 것이 현실적인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편안하게 가기가 쉽지 않은 이 한국이네요. 미국의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보다 일본을 우리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12월 1월까지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 이탈도 편안하게 해소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관련 이 AI에 대한 HBM, 이 불가피한 영향도 오늘 굉장히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의문감이 크시더라고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그 HBM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CXMT가 규제에서 제외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 거죠. 왜 CXMT라는 중국의 로컬 디램 업체가 제재를 받으면 우리한테 좀 좋을까 싶었는데 걔네가 제재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레거시 디램을 중국에서 싸게 팔면은 한국의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레거시 제품 우리가 HBM 아닌 거에서 가격 압력을 받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고 실적이 4분기 또는 1분기에 내려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HBM이 포함된다는 거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슈가 됩니다. 네네. 아니 미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좀 의식해서인지 더 한 발 앞서서 좀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AI 핵심 부품인 HBM 수출 그 통제에 대해서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반도체의 약세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바이든이 끝나기 전에 하는 거는 자기 업적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는 그 규제, 수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업적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놓고 가려는 거고 트럼프는 그 규제보다는 오히려 그 관세를 통해서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최저 전망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네, 최저 기준이라는 게 내년도 실적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최저 전망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저 전망이라는 건 삼성전자 내년에 성장을 안 하고요. 이익 증가가 없고요. 하이닉스는 20% 이하, 10몇 % 성장이 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은 아니고 그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본 최근에 그 예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아마도 ROE가 뭐 한 자리 뭐 20몇 % 나오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각각 PER로 7.5배, 13배, PBR로 1.3배, 0.8배까지도 최악의 경우는 그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14만 8천 원, 삼성전자는 4만 5천 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사람이 꼭 계셔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이닉스가 15만 원 이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초에 잠깐 보실까요? 2월 달 중순에 주가가 14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14만 원 후반으로 갔을 때 2월 중순에 그때 주가가 15만 원 초였는데 그때는 분기 이익이 3조에서 6조로 올라갈 때인데 네. 지금 분기 이익이 6조대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영향이 만약 6조 이하로 계속 내려간다면 15만 원도 간당간당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건은 레거시 그리고 HBM에 대한 건데 HBM보다는 레거시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뭐 3조대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14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정도고요. 삼성은 이익 규모로서는 여전히 뭐 7, 8조밖에 안 나와도 과거에 엔비디아 콜만 나면은 7만 원까지 가본 경험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경쟁력의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삼성이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올해랑 비슷한 한 35조 이 정도 나온다면은 아마도 PER로 13배 이상 주기는 15배 주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최악의 경우에 13배, 15배는 5만 원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정도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부장님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국내 경쟁력이 강화된 업종이 좋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덜 영향을 받고 그렇죠. 개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네네. 업종. 그게 지금 엔터주도 아까 잠깐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그렇죠. 조금 더 그것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 한 1, 2주 전에 나왔을 때 제가 통신주, 유틸리티, 한국전력, 통신주 이런 거 얘기하고 소프트웨어 주식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통신주가 바로 신고가를 엔터도 미리 날 말씀을 거잖아요. 드렸고,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 JYP 같은 경우 특정 종목 말씀을 가장 많이 최근에 오른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주가가 어저께 8만 원 넘어갔다가 내려갔는데요. 지금 PER 기준으로 내년도 컨센서스 기준 PER 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성장률이 내년에 대한 기대 성장률이 한 20% 초중반 되거든요. 20% 초중반에 25배면은 대충 반영이 거의 다 됐다라고 JYP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주의하는 어떤 종목이 걸까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은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지금 늦었어요. 지금은 네. 좀 빠르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올라온 20%, 30%의 수익률을 여기서 바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JYP 그렇게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JYP가 25배가 하이브 28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모든 더블, 2배 이상의 이익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엔터가 근본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닐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많은 걸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뭐 배당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네. 조금 시간을 둬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도 바이오 주식 엄청 좋아했잖아요. IPO제. 예.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30% 빠지잖아요. 네, 이유 네. 없이. 오히려 지금 같은 거는 그 대장주인 바이오가 지나치게 빠진 거에 대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아티스트 컴백과 트럼프 위기의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식의 기대감 엔터주는 우리 이미 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전략에 그러면 새롭게 좀 정정해 주시는 사항들 강조해 주시죠. 바이오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바텀 피싱이 일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바이오, 네. 예, 유틸리티는 여전히 연말 연초 배당이 늦어지기 때문에 유틸리티는 여전히 유망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관세가 아주 지나치게 안 된다면 자동차주도 이게 분할로 많이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대에는 진입한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통신,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피싱, 그리고 장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5% 오를 때 우리가 버티면 다행이고 우리는 거꾸로 5% 빠지게 되면은 2,400 이하를 한번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끝나고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환율이 1,360 정도로 내려가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환율이 1,410, 20이 되면은 현재 주가 코스피 레벨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운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염두하시고 그 좋아 보이는 주식도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장이 움직이고 내려갈 때 줍줍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줍줍은 참 공식적으로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예, 바이오, 자동차, 통신, 유틸리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오셨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